이 수사가 8개월을 끌다가 32명을 기소를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관계자들은 구속을 못하고 불구속한 채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언론들이 8개월 동안 청와대 하명 수사로 먼지만 틀다가, 우리말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먼지만 틀다가 그렇게 끝났다. 결국 정치적 사정을 하려는 목적에서 전 정권 인사들 틀어보려고 한 의도적인 거 아니었냐. 그러는 동안에 회사 경영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고 포스코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 이런 뻥들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언론은 6년 만에 드러난 포스코와 전 정권 실세의 유착, 이런 부분이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도하는데 보도하는 이 자세나 태도, 어투가 완전 180도 다릅니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왕차관이 개입했다. 2009년 정치권에서 떠돌던 말은 사실로 드러났고 포스코의 비리도 6년 만에 만천하에 밝혀졌다. 포스코의 정준영 회장을 꼽으려고 당시에 왕차관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된 다음에 그걸 봐주려고 전 정권의 핵심 실세의 이해관계를 봐주려고 용역도 주고 일감도 던져주고 그분이 부탁하는데 취직도 시켜주고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석연찮은 M&A나 부실한 공사에서 돈이 떨어져 나가는 흔적, 그 다음 하청의 특혜 이런 것들이 숱하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얼마나 꽁꽁 숙여놨는지 8개월을 틀어도 정말 핵심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완전히 안 드러난 채 끝났는데, 이렇게 큰 포스코라는 조직을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한 2, 3년은 구조적인 부분을 다 뒤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부딪힌 애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외견상으로 합법을 가장한 채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주고받고 먹는 구조들이야. 해외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회사를 인수합병한 부분에 대해서 양 이해 당사자가 입을 딱 다물면서 입을 맞추고 있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계좌 추적에서 드러나지 않은 돈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포스코 수뇌부가 검찰은 정치권과 유착하고 부당한 인수합병과 함께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가 정치권 인사에게 제가 꼭 지켜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검찰청 화장실 변기에 휴대전화를 버렸다라는 사실도 공개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안고 갈 거니까요. 나중에 제 좀 뒤 봐주십시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자, 그동안에 포스코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지오텍이라는 정말 형편없는 회사를 갖다가 높은 가격에 인수하면서 1,500억을 손해를 갖다 회사에 입혔고, 이 회사는 당시 부채가 5,545억, 부채 비율이 1,613%인데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서 1,500억의 손해를 받고 이후에도 훨씬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준양 씨가 재임하는 5년 동안에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4조가 줄었고 부채는 20조가 증가했고 2009년에 7조 원이던 현금 자산은 2조 원 수준으로 2012년에 줄어들어버리고, 그래서 세계적 우량주들이 순식간에 부실화되가 매각론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주인 없는 회사처럼 포스코의 자산과 자원을 마음대로 구조조정하고 인수합병하고 또 공사는 특혜로 그냥 덤뻑 시세보다 높게 해주고 해외 공사한다면서 빼먹고 이렇게 해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다 시간 지나서 증거 다 인멸하고 밑에서 꼬리 자르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검찰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요, 마치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는 태도가 없는 거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번 털어보려다가 그 없는 사실이 틀리냐? 국민들은 이런 언론들을 믿겠습니까? 저는요, 해먹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몰아가는 언론이 더 얄밉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수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언론 간에 뭔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정말요, 이 대한민국의 비리를, 이런 권력이 저지르는 비리는 나중에 그 권력이 다음 권력이 들어서서 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증거까지 인멸하면서 청소까지 싹 해놓고 가고 총대 멜론까지 다 정해놓고 갑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이 납득이 안 가는 문제, 뭐 캐나다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베스트나 나알 같은 거, 성진 지오텍 같은 거, 아니 누가 하라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정말 순식간에 돈을 몇천원 몇 조 날릴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네에요, 자영업자도 그런 거래는 안 합니다. 다 해먹으려고 했는데요, 세월 지나니까 다 정책적 판단이라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의 비리 이런 부분은 뭐 전에도 소통하게 이야기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좌우간 정권 잡으면 알짜배기 국영기업이나 뭐 공공성을 지닌 기업이나 알짜배기 정부 투자기관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뜯어먹는 겁니다. 나중에 노인과 바다에 노는 황새치, 그 큰 참치 종류죠. 황새치처럼 살을 다 뜯어먹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이사해먹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 이사했고요, 안철수 의원 이사했고, 이사의 의장까지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포스코가 이래 된 데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수사하는 동안에 계속 끝없이 하명 수사하니, 먼지 털기식 하니, 먼지 트는 게 아니라요, 먼지가 트는 게 아니라 부패에 바위가 쌓인 회사가 포스코였는데 바위 치우는데 하도 먼지 튼다고 하니까 막 바위 치우다가 힘이 빠져갖고 검찰도 이만큼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포스코의 비리 구조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언론이 나서서 부패 비리 수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검찰을 비난하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요즘 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이런 부분에서도 뭐 독자적인 기술 개발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이 정부의 K-11 수총,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연구소죠. 이 연구소에도 소장 아들한테 유학비 수천만 원을 무기 중개상 브로커가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런데, 솔직히 방산에 관해서는 이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한마디로 이런 걸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어려울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부분에는 영장 기각이 예사고, 군고위청,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국책연구소, 방위 관련 연구소,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이 방사청,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리 구조가 이제 비리가 아닐 정도로 일상화되다 보니까 법원도 뭐 영장 청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리가 심한 몇 가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특별수사본부를 합동으로 만들어서 좀 상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기업 비리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상설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봅니까? 금융 관련 국책은행들, 국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한 반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처음에는 소 잡을 것 같았다가 나중에 모기 몇 마리 잡고 끝나는 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나서서 방해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상화된 부패는 그냥 관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돼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세월 지나면 태산 뭐 명동 서일필 태산이 우리더만은 지새끼 한 마리 나왔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일상입니다. 뭐 또 나왔잖아요. 전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투자공사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사장이 뭐 기본 비용 내고 초호화 스위트룸에 뭐 수천만 원짜리에 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자, 업그레이드 해줬다 칩시다. 아니 어느 호텔에 그 호텔이나 이런 게 다 투자 대상인 회사가 운영하는 해외 호텔들입니다. 어느 업그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냈는데 몇천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자리 잡은 부패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연례 행사로 이런 부패 수사가 있어서는 저는 절대로 부패 근절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고 그야말로 북한에 대응해서 한국의 무기를 개발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비리가 나온다. 뭐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이게 비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대.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끝내기 전에는 어려운데요. 이 정권 들어서 부패 척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이 적극성을 띠고 또 주변에서 아직은 부패에 대한 스캔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패 척결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